여러분 스모킹건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직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연기 나는 총이라고 쉽게 풀이가 됩니다. 이 말은 주로 범죄 사건이나 특정 행위, 어떤 현상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탄환이 발사된 총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 그 순간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총을 쏜 사람으로 확실시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가려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보통 결정적인 증거, 즉 직접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리고 더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여길 것입니다. 저도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줄곧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 미제 사건을 다루면서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모든 사건의 흐름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이 스모킹건, 즉 직접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공방은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린 사건인 낙지살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간략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낙지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황 증거들에 대한 부족한 증명력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냈던 사건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 저녁이에요. 딸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 보이시는 사진은 엘리베이터에 찍힌 CCTV 화면이에요. 세 가족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약 4시간 뒤였던 밤 11시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거실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던 이 집의 가장인 50대 남성 오 씨가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는 남자분 보이시죠? 이분이 남성 오 씨였습니다.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오 씨를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아내였던 송 씨였습니다.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서 방문을 열었고 남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잔하고 잠을 자겠다고 들어갔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 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당황하고 무서웠을 아내 송 씨의 전화를 받은 쪽은 생각지도 못한 상대였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건 바로 상조회사였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는 119나 112에 먼저 신고를 하죠. 그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송 씨는 마치 남편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사망 직후인 11시 26분경에 상조회사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특정 장례 지도사를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행여 본인이 직접 사망을 판단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사망을 했다, 내가 판단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겠다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상조회사에 전화해서 장례 절차를 그렇게 신속하게 문의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상조회사 측에서 119랑 112에 신고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 결국에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해요.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이 졸렸다거나 뭐 어딜 맞았다거나 칼에 찔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평소에 이 오 씨는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장 동료들과 산악회 활동을 할 정도로 상당히 건강했던 남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이 진행되고 나서 이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이 오 씨의 사인이 다름 아닌 니코틴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 씨의 몸에서 발견된 게 뭐였냐면 치사량의 니코틴이었어요. 그리고 수면제 성분 여러분 졸피뎀 아시죠? 그 졸피뎀까지 다량으로 검출이 됩니다. 이거 부검했을 당시에 이 졸피뎀 수면제의 혈중 농도는 독성 농도에 해당하는 수치였고요. 이 니코틴은 치사 농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검의에 의해서 밝혀진 이 사실이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 씨가 비흡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담배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다량의 졸피뎀이 발견되었다. 한눈에 봐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선상에 먼저 오른 사람은요, 당연히 아내 송 씨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송 씨에게 상당히 이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날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9에 신고를 하기도 전에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장례 절차 자체에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장례 절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송 씨가 웬일인지 이 남편 직장 동료나 주변인들한테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남편을 되게 급하게 화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화장 다 되고 나서 그제서야 회사에다가 사망 소식을 알리게 된 거죠. 법원 측에서는요, 이게 퇴직금을 위한 거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을 하러 갔었어요. 남편의 회사에. 그리고 송 씨는요, 이 남편의 최초 부검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자다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외상 흔적이 전혀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전혀 없는데 그럼 뭐 심장병에 의해서 갑자기 사망을 한 건지 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검을 안 하겠다.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사인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 씨와 송 씨가요 6년 동안은 그냥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요. 그냥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냥 잘 살다가 동거 관계로 살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남편이 사망을 해도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단 하루만 부부 사이였다고 해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로 미뤄봤을 때 6년간 사실혼으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사망 2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는 이 아내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줬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혼인신고 절차를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 모르게 갑자기 혼인신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남편이 숨졌어요. 숨지고 나서 송 씨가요, 남편이 좀 재산이 있었던 편인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포함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다 처분해요. 숨지고 정신없고 슬퍼해야 될 시기에 그걸 다 처분해서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요.
장례 절차 하는 것조차 힘들어야 할 유가족이 이렇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 복잡한 모든 절차들을 다 밟은 거예요. 이게 다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이 사건은 아내인 송 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내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보험사에 찾아가는데 그때 어떤 남자랑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찰은 이 송 씨하고 동행했던 처음 보는 이 남성한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한 남성이 이 오 씨와 송 씨, 이 남편과 송 씨 사이에 아까 혼인신고했다 했잖아요. 그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기재된 사람.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 송 씨 남편 오 씨의 유산 10억 중에 약 1억 5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내 송 씨에게 장례지도사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행위를 했던 사람과 이 보험사에 같이 갔던 남성이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남성 황 씨였습니다. 송 씨와 2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내연남이었어요. 경찰은요, 황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삭제되어 있는 모든 내용과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 이런 걸 다 복원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오 씨를 살해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이 내연남 황 씨의 컴퓨터에서 이런 검색어가 나와요.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상조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게 검색 기록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이 사망하기 그 전해 2015년 12월쯤에는 이런 것도 검색해요. 살인사건, 살인의 기술, 살인기술 모음, 살인하는 방법 이런 걸 다 기록했던 거예요. 검색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다 선택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경찰에서 밝혀낸 거죠. 법원에서 가장 유력한 범행사실 증거로 인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내연남이 오 씨가 사망하기 5일 전에 검색했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5일 전에 뭘 검색했었냐면 이렇게 검색해요. 퓨어 니코틴 치사량, 그리고 니코틴이란 이런 걸 검색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퓨어 니코틴 2병과 원액을 희석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장구 같은 걸 다 구입해 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또한 이 사망한 오 씨의 재산 중에 1억 5천만 원가량이 내연남 황 씨에게 송금이 됐고요. 그와 동시에 황 씨가 빚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빚에서 그 금액만큼이 변제되었다는 점도 유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은 오 씨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것이고 그를 살해한 이들은 송 씨와 황 씨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21일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송 씨와 황 씨는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이 돼요. 남편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돌려놓고 해외로 달아나려고 했었는데 8월 17일에 검거가 됐고요. 이 내연남 황 씨도 다음날 잠깐 국내에 들어온 틈에 검거가 됐습니다. 황 씨는 이렇게 말해요. 액상 니코틴 왜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금연하려고 전자담배에 쓰려고 그래서 산 거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력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이 피고인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니코틴을 구입을 하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오 씨를 살해했을 거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니코틴 원액은 무색이다. 하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몰래 먹일 수도 없는 거다. 그리고 원액은 희석을 한다 해도 상당히 쓰다. 너네들은 직접적인 니코틴 주입 방법을 증명하지 못했다. 라고 검찰의 주장에 계속 피고인이 반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니코틴 주입 방법을 증명하지 못한 건 맞는데 오 씨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됐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너희들이 졸피뎀을 이용해서 잠들게 만든 다음에 니코틴을 주입한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요, 의외의 선고를 내립니다. 저는 재판부가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유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말해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수의 유력한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인명 경시와 물질 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연구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니코틴 주입 방식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날 법원은요, 이 사건을 남편 오 씨의 재산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판단을 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 점을 일단 고려는 해요. 없는 건 맞다 이거죠. 없는 걸 고려해서 그렇지만 유죄를 판단할 건데 왜 우리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을 했대요. 이날 법원에서. 결국 2017년, 작년이에요. 2017년 9월 7일에 있었던 1심 공판에서 이 송 씨와 내연남 황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런 사례가 국내에서 종종 있어 왔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부산 노숙자 살인사건 알고 계세요? 부산 노숙자 사건을 이걸 다른 이름으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영화 화차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화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용의자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40대 여성이요, 노숙자 쉼터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면서 부산으로 데려가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증거를 없앴던 사건이에요. 살인사건에서 여러분, 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시신은 죽었다, 죽였다, 살인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시신이 화장해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간접 증거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증명력을 가진다면 범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 사건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려드릴 사건은 뭐냐면 낙지살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죠. 낙지살인 사건은 약간 달라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라도 정확하게 어떤 증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직접 증거도 없고 정황 증거의 증명력 또한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결혼을 앞둔 연인이 술에 취해서 모텔에서 낙지를 먹다가 여자가 질식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남자는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최종 재판에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죠. 이 사건도 니코틴 사건처럼 정황 증거는 되게 차고 넘쳤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에 이 니코틴 살인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상당히 작은 차이였습니다. 어떤 차이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 낙지살인 사건과 오늘 다뤄본 니코틴 살인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니코틴 살인 사건에서는 검찰 측에서 니코틴이 어떻게 피해자의 몸속에 들어갔는지를 입증을 못했잖아요. 근데 낙지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이 니코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요, 피해자의 몸 안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더 힘을 실어줬던 건 뭐냐면 이 사망한 오 씨가 평소에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비흡연자였다는 거죠. 비흡연자의 몸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졸피뎀이 발견됐다? 이거는 타살로 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였던 거죠. 만약에 이 아내 송 씨의 의사대로 최초 부검을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부검을 거부 때문에 만약에 부검을 하지 못했다면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지금처럼 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타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지만 주입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었죠. 근데 만약에 주입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증거들이 상당히 모순이 없게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내연남과 송 씨의 범행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낙지 사건은 어땠을까요? 낙지 사건 역시 살인의 직접 증거 없는 건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 증거가 많긴 했어요. 근데 뭐를 입증을 못했냐면 스스로 낙지를 먹다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지를 남자친구가 일부러 먹였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먹다가 실수로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백한 타살이다. 명백한 타살이라고 볼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원인을 찾아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평소 사망한 여성이 치아가 좋지 않아서 낙지를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켰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혼자 먹다가 못 씹고 삼켜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낙지에 실제로 그 여성이 씹었던 자국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뭐 낙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신도 화장되고 없었고 뭐 이렇게 보고서 판단할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낙지 살인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첫 단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더라도 라는 부분. 이거는 뭐냐면 판사도 이게 좀 석연치 않다는 거는 인정은 하기는 하나 결정적으로 이게 살인이다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걸 판사도 인정하는 부분인 거죠. 니코틴 살인 사건은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니코틴 살인 사건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꼭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50대 남성이었던 이 사망한 오 씨는요, 초혼이었고요. 이 여성 송 씨는 재혼이었고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산 거죠.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되게 안타까웠던 건 이 남편 오 씨한테는 이 아내를 제외하고는 직계 유족이 없었다고 해요. 부모님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도 없었어요. 친척은 있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는 어린 조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요? 결혼도 40대가 될 때까지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외롭게 살았을 오 씨에게 이 여성 송 씨는 6년간의 동거기간 이상으로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의 가족이라는, 나의 울타리라는, 비록 사실혼 관계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당장 오늘 죽더라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만한 오 씨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건 아닐까요? 외롭게 40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계획하고 비로소 내연남과의 살인 계획이 마무리가 되자 뜬금없이 사망 2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상 좋은 아내인 척하면서 이 남편 모르게 내연남과 아파트까지 따로 얻어서 만남을 이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 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
황씨, 내연남 황씨는 빚도 갚았죠.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종 판결에서 두 사람의 살인죄가 인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날 세 사람의 마지막 저녁 식사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을 바라보던 이 송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니코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